구설도 하나 조심은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 평소보다는 그쪽에 좀 신경을 쓰시면 평탄하게 보낼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다해신공 이다입니다. 을사년 하반기를 보내고 계신 네. 이 돼지띠분들 이제 들삼재를 보내는 이제 마지막 끝자락이잖아요. 네네. 돼지띠분들의 하반기 운세를 네. 선생님과 좀 알차게 알아볼 텐데 네. 일단 하반기 운세를 알아보기 전에 네. 선생님이 이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또 수많은 분들의 점을 봐주셨잖아요. 네. 이 12띠 중에 돼지띠분들 좀 느꼈을 때 돼지띠분들이 어떤 인생을 좀 살아왔으면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한번 일단 들어보고 싶거든요. 우리 돼지띠 분들 어떻게 우리가 돼지를 보면 굉장히 등치가 크고 좀 미련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띠로 봤을 때. 그런데 이 돼지띠 분들은요 엄청나게 똑똑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지 하면 많이 먹고 미련하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사람으로 보면 돼지띠들은요 굉장히 똑똑하고요. 네. 부지런하세요. 네. 정말 부지런하시고 네. 목표가 하나 생기잖아요. 네. 앞뒤 안 가리고요. 네. 그 목표를 향해서 직진해서 꼭 이루고 마세요. 을사년 시작과 함께 이제 들삼재를 네. 같이 시작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오셨지만은 네. 이 을사년 시작점인 또 상반기에 들삼재를 맞이하면서 네. 운세를 좀 어떻게 좀 흘러왔을까요? 을사년에 이제 돼지띠 분들이 삼재가 들어오면서요. 네. 이제 우리가 을사년이 뱀이잖아요. 그쵸, 뱀의 해인데 이 을사년하고 이 삼재하고 돼지하고 충이 드는 해예요. 충이 들어가는 해이기 때문에 돼지띠 분들 아마 상반기 때도 좀 많이 힘들었을 거고 하반기 때도 조금 뭐 이렇게 좋은 소리는 조금 안 나와요, 사실은. 그러나 내가 마음가짐을 잘 가지셔서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왜 나만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나는 이번에는 안 되더라도 또 좋은 운이 있을 거야 라고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신다면 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네. 비로소 네. 기운이 들어와요. 어떻게 좋은 보면 기운이 들어와요.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네. 같은 삼재를 보내고 계신 돼지띠분들이 각각의 나이가 있고 네. 각각의 뭐 태어난 시가 있지만 네. 그 중에서도 이런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운이 달라지죠. 달라지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진짜 삼재라고 해서 진짜 뭐가 되려고 해도 안 되나? 막 되는 게 없으니까 아예 해버리지 말을까? 이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좋은 일이 안 생겨요. 네네네. 그런데 내가 마음을 올해 삼재니까 조심해서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과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조금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도 이만하길 천만 다행이야 라고 생각한다든가. 그리고 내가 몸이 아프지 않은 게 어디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일상에서의 크고 작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지내다 보면요. 네. 그 속에서 네. 긍정의 에너지가 돌아오면서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근데 네. 자 보세요, 선생님. 선생님이 지금 이제 2025년도에 이제 신을 모시고 네. 이제 특별한 직업으로 이제 많은 분들을 도와주고 네. 가고 계시잖아요. 네. 과거를 돌아본다 그러면은 선생님도 일반인 시절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재라는 거를 겪어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돌아보았을 때 선생님의 삼재는 좀 어땠던 것 같아요? 저는 삼재를 겪으면서 저는 사실 삼재를 겪은 시기에 제가 시니어 모델 활동을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뭐 봄 되거나 가을 되거나 하면은 지방마다 축제하는 것도 많았고요. 그래서 축제 뭐 패션쇼라든가 네. 뭐 그런 일들로 바빴기 때문에 삼재라고 해서 내가 그게 크게 신경 쓰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3년 내내 정말 몸과 마음과 그리고 또 제가 천안 살면서 이제 거의 서울이고 아니면 지방이고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운전을 제가 직접 하면서 다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쁘게 지내서 삼재를 정말 조용히 보낸 것 같아요. 모르고 보냈어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마음에 네. 몸과 마음에 약간 뭐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계속 솟구쳤던 거네요. 그렇죠. 활력의 에너지가 뭐 하늘을 찔렀었어요. 그때 제가 생각할 때 그때 정말 이다혜가 제가 이제 이름이 이다혜인데요. 맞습니다. 선생님 이름 어필하시네요. 아니 다혜신국이라서 본명을 모르잖아요. 이다혜예요. 그래서 이다혜가 살면서
내가 제2의 전성기가 그때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삼재도 정말 행복하게 보냈던 것 어떻게 같아요. 보면 선생님은 정말로 이 무속인이 되기 전에 삼재가 진짜 말 그대로 복삼재의 전성기였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 쥐띠분들이 복삼재였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그 나이대 그 쥐띠분들도요. 네. 다 거의 복삼재라서 네. 특별한 일 없이 네. 그냥 잘 보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돼지띠분들 이제 하반기 운세를 이제 또 본격적으로 선생님 알아볼 텐데 네. 선생님 처음에 약간 운을 띄워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일상에 크고 작던 거기에 항상 감사한 마음과 그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요. 안 될 일이 없어요. 그리고 크게 돈으로 어떤 큰 돈이 들어오거나 이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내가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은 들어와요. 금전은 들어와요. 좋은 얘기네요. 예, 희망적인 금전은 얘기네요.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게 또 이제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다 보면 네. 야, 나 그러면 이 하반기에 돈도 안 들어오고 금전도 안 좋나?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아닙니다.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에만 계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계속 일은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어떤 분 주식에 대해서 좀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 이상을 바라지 말라는 거고요. 금전은 계속적인 금전은 들어와요. 네. 그러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 따박따박 이제 월급이 정해지죠. 들어오잖아요. 네네네. 정해진 돈으로. 하지만 이제 사업체를 가지신 분들은 네.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직장인들처럼 꾸준한 돈은 안 들어오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굶어 죽으라고 그렇게 가만 놔두지는 않아요. 유지는 하실 거다. 유지는 하세요. 아. 유지는 하시고 또 귀인이 주변에 계세요. 이 돼지띠분들. 돼지띠분들은요 네. 주변에 귀인들이 계세요. 그래서 귀인이 한 분이 아니라 네. 여러분들의 귀인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근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귀인들이신 거죠. 네. 근데 저번에도 저희가 한번 이런 거 여쭤본 적이 있는데 네. 왜 귀인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좀 기대를 하고 그렇죠? 내 주변에 진짜 이런 사람이 있을까라는 약간 좀 고민을 하고 그렇죠. 생각들 하시잖아요. 네. 근데 과연 이 귀인이라는 정의를 일반인들이 좀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좋을까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귀인은요 지금 저하고 네. 피디님하고도요 귀인이에요. 맞습니다. 서로 간에 상호적인 그런 네. 귀인의 관계세요. 네. 그래서 이렇다시피 이렇게 우리가 귀인이라고 하면 그냥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에 있으면서 나한테 해코자 하지 않고 내가 상대방한테 해코자 하지 않고 네. 그래서 만나면 즐겁고 반갑고 만나면 밥이라도 같이 먹어도 더 맛있고 그쵸, 그쵸. 이런 분들이 귀인이에요. 네. 그런데 금전적인 걸로 인해서는 어떤 거래처의 귀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남편이 나한테 생활비를 더 줬다. 이것도 귀인이 될 수 있죠. 예. 남편이기도 남편이지만 네. 그것도 귀인이 될 수 있어요. 네네네. 우리 주부들은요, 또 이 돈을 좀 좋아해요. 예. 그죠? 네네.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네. 돈 좋아해요. 네.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참 여자들은 그래요. 네. 주부들은 남편이 벌어다 준 돈 외에 네. 생활비 외에 네. 좀 이렇게 용돈이라도 네. 뭐 얼마 특히 네. 우리 제사 지내고 나면 여자도 얼마나 힘들어요. 고생들 피곤하고. 하시죠. 네네. 근데 그럴 때 센스 있는 남편이라면 네. 여보 고생했어. 네. 화장품이라도 사 하면서 뭐 단돈 10만 원이라도 오. 그렇게 주면 그게 나한테 귀인인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 제사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궁금한 게 선생님 네. 왜 저희 나라 또 제사 문화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제사를 장남이 지내는 경우가 있고 또 장남이 안 지내고 뭐 둘째가 지내는 경우, 네. 막내가 지내는 경우가 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제사를 지내시는 분한테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질문이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조상님이 조금 더 도움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좀 더 주시나요? 당연하죠. 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형제가 여러 형제라고 하더라도요. 뭐 장남이 있을 것이고 막내가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여러 형제가 있다 하더라도요.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잖아요. 기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한테 고맙다고 얘기해야 될 정도로 제사를 지내잖아요. 네. 조상님들께서 꽁밥은 안 먹는다 그랬어요.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네. 꽁밥은 안 먹는다. 그래서 잘 차려주고 정성껏 차려주고 하면은 반드시 그 자손에게 좋은 영양, 보답, 뭐
성의 표시를 해주시죠. 소원을 들어주세요. 아, 좋습니다. 제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제가 예전에 제사를 지냈을 때 이제 제가 신을 받기 전이었어요. 제사를 딱 지내고 있는데 제사를 이제 크고 작은 제사를 이렇게 해서 예쁘게 과일도 하고 정성껏 그날 제사를 지냈어요. 그날 잘 지내고 나서 그날 이제 제사를 지내 어머니 댁에서 잠을 잤거든요. 잠을 자고 있는데 그날 새벽에 꿈에 이렇게 갓을 쓰고 도포를 이렇게 딱 입으신 남자분이 어르신이에요. 근데 제가 자고 있는 그 머리 위에서 뒷짐을 탁 지시고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아가 잘 먹고 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역시 이제 물론 제가 이제 그때도 약간 직성이 있었으니까 그런 꿈도 나왔겠죠. 그쵸. 그래서 조상님들은 반드시 아세요. 그래서 내 자손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제사를 잘 지내줬구나. 너무 고맙다. 어떤 걸 뭘 하나라도 도와주려고 하시지 그냥 가시거나 뭐 그런 건 없죠. 우리가 물론 그걸 바라지는 않지만요. 그쵸. 바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상님들은요. 내 자손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그렇게 하신답니다. 선생님 경험담까지 너무 얘기를 잘 들었는데 그러면 또 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제사하면 방금 전에는 당연히 뭐 아드님들 네. 남자들 이야기를 했지만 네. 여자들만 있는 또 집안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 제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쉽지 않잖아요. 뭐 그렇죠. 나의 뭐 시댁이나 그렇죠. 이렇게는 좀 무실 수 있지만 그렇죠.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만 그렇게 지낸다고 그렇게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을 이젠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모든 이렇게 정형화된 거 이것이 맞다, 이것이 정답이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딸만 있는 경우에는 그럼 그 부모님은 돌아가시면은 밥을 못 얻어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 뭐예요? 저도 딸이지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딸이 언니 하나 있고 저 하나 있고 이렇게 둘이 자매였어요. 자매였는데 엄마가 이제 돌아가신 지 2년 됐는데 3년 제사는 언니가 집에서 지내세요. 집에서 지내시고 그러고 나서 저번에 2번 제사 지내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들은 없지만 딸이 왜 못 지내요? 저는 딸이라도요. 아들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딸이 지내면 안 되고 아들이 지내면 된다. 이거는 지금 뭐 다른 건 다 변하면서 왜 그 제사 문화는 안 변하려고 그래요? 그건 아니라 그래. 그리고 뭐 제사 지낼 때 꼭 우리가 왜 정종만 놓고 그쵸. 뭐 맑은 술만 놓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돌아가셨던 분이 와인을 좋아하셨던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저는 와인도 놓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전 좋아하시던 거, 술, 음식 같은 거 그런 거 기본적인 건 하되 그런 걸 추가로 하시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생각이 좀 이 영상 속에 충분히 녹아들었다고 네. 생각하고 이게 제가 질문이 좀 예의가 많이 어긋났지만은 이 돼지띠분들 일단은 그러면 금전은 그래도 하반기에는 네. 유지는 하시고 갈 수 있다. 유지는 할 수 있어요. 유지는 할 수 있고 그 대신에 만약에 그러니까 상반기 때 좀 더 좋았었다. 그러면 하반기 때는 그때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마음은 좀 더 편안해졌다. 그런 마음으로 올 을사년을 정리해서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이 하반기 이제 돼지띠분들 이제 드삼대까지 이제 좀 마무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돼지띠분들이 남은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요거는 조금 주의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을까요? 네. 돼지띠분들 하반기를 봐서는요. 돼지띠분들이 또 자기 고집들도 또 있으세요. 자기 고집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가만히서라도 속지 않고 자기의 그 판단대로 움직이시는 그 총명함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생각대로 하반기 때도 그냥 밀고 가세요. 밀고 가시고 하반기로 갈수록 또 어떻게 보면 또 구설도 있을 수 있어요. 구설도 하나 조심은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 평소보다는 그쪽에 좀 신경을 쓰시면 평탄하게 보낼 것 같아요. 예. 시청해주시는 돼지띠 여러분들 2025년 하반기 보내면서 나는 왜 그래서 돈이 안 생기나? 그런 걱정보다는요. 마음을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서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내가 더 좀 내려놔야 되겠다?
그리고 뭔가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더 좋은 에너지가 나에게 돌아와서 좋은 그 하반기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화이팅 하시고 돼지띠 여러분, 내년에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고맙습니다.